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지표 호조 소식이 초반 상승을 이끌었지만 장중 연준 위원들의 테이퍼링 논의 발언과 공화당의 인프라 투자 규모 축소 소식, 그리고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는 분들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실전 투자 경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전 투자 100틱의 승부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이 직접 문자를 통해 실전 투자를 경험하시게 되는 건데요. 매수 혹은 매도 의견 중에 골라서 문자 보내주시면 마스터님이 직접 진입을 하게 됩니다. 수익을 보실 시 문화상품권 5만 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매도 혹은 매수 문자 남겨주시면서 메시지 통해서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로 실시간 채팅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를 성공 투자로 이끌어줄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는 아토 마스터입니다. 아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좀 이제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좀 가장 어려운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제 한 주 다시 시작을 하고 이제 시장 관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과 함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작을 이렇게 깔끔하게 열어주셨는데 저번 주에 못 빼서 조금 아쉬웠어요, 아토님. 한 번도 못 빼니까. 네, 제가 이제 주에 이제 월요일 날밖에 이제 방송 네. 출연을 안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많이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준비하는 시간 내에서 최대한 이제 시너지를 할 수 있게끔 아나운서님하고 함께 오늘도 이제 즐거운 해외 선물 관련해서 이제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 10시 30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1.39% 상승한 13,59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님, 이제 지난주 19일 날 FOMC 의사록에 긴축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됐었죠. 네, 그렇죠. 네. 글쎄, 이게 또 시장을 약세로 만들 수 있는 재료인데 현재 지수가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흐름인가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안 올리고 여러분들하고 일단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분들께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의사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실 분들이 있겠지만 모르실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네.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매달 어느 정도 시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회의를 이제 FOMC 회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뭔가 투자자들한테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통화 결정에 대한 뭐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뭐 금리를 인상을 한다든지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이 회의가 언제 며칠마다 열리는지 아십니까? 45일. 아나운서님이 아주 그냥 준비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45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년 이제 한 1년간 45일기라고 봤었을 때 한 8번 정도 이제 FOMC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번 정도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제공되고 그리고 뭐 금리 결정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회의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장한테 밝히거든요. 공개 시장이다 보니까 네. 밝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2주에 한 번씩 밝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FOMC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2주 뒤부터 이제 의사록에 대해서 이제 시장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OMC 내용에서 이런 여기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좀 중요한 이벤트로 하나 자리 잡은 거죠. 의사록 발표라는 것이.
근데 이제 사실상 요즘 시장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많아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뭐 긴축이 조금 앞당겨진다 뭐 이런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언제 이제 연준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자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 좀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을 언제 실시할지를 조금 이제 두려워하거든요.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고용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예상치를 조금 넘어가는 값으로 나오면서 증시에 대한 훈풍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투자자들은 아유 경기가 계속 좋아지네. 이러다가 연준이 하고 있는 이 부양이 언젠가는 또 회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양에 대해서 종료를 하는 것을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 2020년도였죠. 2020년도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탁 터지고 나서 증시 무너지고 이제 그때부터 6,600선까지 아마 내려갔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13,000, 네. 14,000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한 1년간 사이에. 근데 증시에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연준의 부양 정책이 현재 증시를 끌어올린 주요 원동력이었는데 이 원동력을 뺏어간다라고 얘기가 하니까 사실 시장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부양 정책을 만약에 전면 회수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증시 떨어지는 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번 의사록에서 발표가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4월 FOMC 의사록이 조금 대두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우리 PPT 한번 보고 딱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내용이 이제 조금 있는데 좀 주요 내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경제가 FOMC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른 진전을 보인다면 다가오는 해들 중 어떤 시점에 자산 매입의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단 자산 매입이라는 것은 현재 연준이 매달 1,200억 불씩 채권과 MBS 모기 채권을 1,200불 정도 매달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축소. 그러니까 매달 1,200억 불씩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줄여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것. 그러면 증시의 유동성이 조금 사그라지겠죠. 그럼 이제 주가가 내려앉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 자산 매입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이제 다른 말로는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번 4월 FOMC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나왔었을 때 걱정하는 겁니다. 야, FOMC를 딱 읽었는데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럼 시장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는 또 겁니다. 네,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증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사놓은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것들이 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이고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언젠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달 하고 있는 1,200억 불. 이거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축소를 시켜야 되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고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 하겠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조금 대두되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할 거지만 지금은 안 하겠다라는 것이 더 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4월 FOMC 의사록에서 자산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자, 현재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래요. 우리 언젠간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를 할 거야. 다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랐었을 때 그때 할 거지 그 목표까지 다가서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부양 속도 유지할 거라는 얘기를 나왔거든요. 근데 목표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고용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연준이 원하는 예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 달, 저번 달, 이번 5월 달이죠. 5월 달 비농업 지수
지표 사실상 엄청 부진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요, 그 고용이라는 부분이 안정화가 된 게 아니에요. 뭐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아직은 연준이 원하는 값에 도달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이퍼링 못하니까 부양 계속 하겠죠, 여러분들? 그럼 증시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 얘기 나왔다고 증시에 리스크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나 이런 것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도달을 해야 그때부터 테이퍼링 관점 열리는 거고, 그 전까지는 뭐다? 시장 부양 계속 하겠다. 증시 계속 올라가겠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매수 시점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눌림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관점을 추가적으로 이제 언제부터 매입할까? 우리 이제 증시에서 부양 아직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차트 보면서, 그렇죠? 어디서 매입할지 이 관점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아, 불안하기보다는 지금 이 타이밍을 그렇죠, 여러분들. 분석을 해야 되는데. FOMC 의사록에서 당연한 얘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테이퍼링 언젠가 해요. 그 언젠가 얘기가 조금 대두돼가지고 기사화된 거지. 실제 까보니까 아직은 테이퍼링 시기가 시기상조다.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럼 시장에서 매도 대응이 맞겠습니까? 매수 대응이 맞겠습니까? 시장 부양 계속 하겠대요. 그러면 매수 대응이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럼 아나운서님도 제 얘기 들으시면은 네. 현재 시장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지금 네, 보니까 그렇죠. 이제 13,597포인트까지 한번 올랐는데 이게 다 바로 시장 반영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올랐겠어요? 만약에 이게 이 내용 자체가 리스크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지금 증시 못 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수의 결정이니까 매수를 하는 사람이 맞냐,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맞냐, 그 방향성에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 반영 어때요? 그냥 올라가고 있죠. 그럼 무슨 소리겠어요? 매수 네, 그렇죠. 시점이다. 의사록 리스크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음. 네, 여러분들 그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증시의 가장 큰 변수이자 시장의 가장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건데, 이 유동성 회수가 언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제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를 하려면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2시간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변수인 이 테이퍼인이라든지 출구 전략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는 시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얘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 시장 방향성 이제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오늘 어느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제 얘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이제 우리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PPT 잠깐 끄고 이제 우리는 이제 차트를 봐야겠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잠시만요. 자, 제가 조금 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가 또 궁금한 게 네, 말씀 있습니다. 주세요. 혹시 차트 보기 전에 잠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네. 네, 저희가 또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수정치가 또 목요일에 나오고, 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또 금요일에 나오잖아요. 그쵸. 마스터님. 근데 이게 만약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 우려로 또 시장이 이렇게 요동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원래는요, 이제 구경제 관점이라 해가지고, 이제 옛날 경제 위주 시장에선 사실 지표 좋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 날아갔거든요. 네. 옛날에 뭐 비농업 지표라든지 좀 이제 별 3개짜리 지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별 3개짜리 지표들이 상당히 호재로 나온다 하면은 사실 시장 날아갔어요. 지표 나오자마자 증시 반영되면서 나스닥 갑자기 급등하고 S&P부터 해가지고 다우지수 이 세 종목들이 이제 급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표가 좋으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눌림이 나옵니다. 이유가 가장 큰 게 네.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조금씩 맞춰볼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만 해주실 수 있다면, 지표가 좋으면 왜 증시가 네. 떨어질까?
네. 지표가 어떤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기 지표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 미증시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지표들이 9시 반 사이에서 11시 반 정도에 이제 매번 네네.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지표 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소비 지표부터 해가지고 이제 비농업 지표 같은 고용 지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실물 지표라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소비 지표, 뭐 CPI나 이제 PPI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말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자, 지표가 좋으면 원래 증시 반영이 상승이 나와요. 그렇죠? 왜 경제가 잘 가고 있고 경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증시가 오르는데 지금은 경기 지표가 건강하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유는 긴축을 할까봐 그 두려움에. 네,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시장 투자자 마음은. 자, 경기 지표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기보다는 투자자 마음에선, 그러니까 입장에선 이런 거죠. 경기 지표가 역대급으로 나왔어? 야, 이거 연준이 이거 인플레 우려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나오게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또 부양 또 회수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양책 이걸 다 회수하게 되면 증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들이 다 취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증시가 눌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지표가 나쁘면 어떻게 되냐? 네. 아직은 괜찮네. 아직은 아니다. 그쵸? 조금 더 해도 된다. 네, 맞죠. 아직은 이제 지표가 좋지 못하니까, 아직은 뭐 우리가 시장에서 하고 있는 부양책 더 하겠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시장이 돼버린 거죠. 경기 지표가 좋을 때 주가가 눌림이 나오고 경기 지표가 좋지 못할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저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죠. 비농업 지수부터 해가지고 뭐 PPI, CPI 나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현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던 주요 지표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 또 무시 못하는 지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GDP 총생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이래요.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이 나와도 되긴 되는데 이게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급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상치에 비해서 조금만 올라가주면 좋은데 예상치에 비해서 너무 크게 올라간다는 일만 발생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방어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표값이 예상외로 너무 크게 올랐다. 그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 근래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주요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제 오늘 이제 2021 컨센서스 회의 해가지고 연준 이제 부의장과 이제 이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증시 반영에 거의 100% 좀 반영되는 이슈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FOMC 정도는 되고, 그렇죠? 뭐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한번 파월 나와가지고 그 정도 얘기하는 급 아니면은 사실 시장 반영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5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잘자잘한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냐 못 나오냐 이걸 통해서 좀 증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토님이 그날은 또 안 나오시네요. 네, 그렇죠. 제가 또 나오지는 네. 않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노라톡박 관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이야기 다 드려요. 여기서도 이야기 드리지만 또 노란 톡톡방에서도 더 풍부한 얘기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실전 투자 백틱의 승부 아토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 힘차게 아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샵 0082로 매도 혹은 매수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채택해서 실전 투자 함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들어가기 전에 룰 한 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실전 투자 백치기 승부 트레이딩 룰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은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2계약까지 가능하며 손절과 익절은 50틱으로 한정합니다.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샵 0082로 보내주신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마스터가 진행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판단이 맞았을 땐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해드립니다. 오늘 혹여 손실이 발생해도 마스터의 개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편하게 실전 투자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상승일지 하락일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터님. 저희가 지금 나스닥 자리값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시장 방향 얘기는 또 다 드렸는데 또 이제 어디서 매입하냐 이 관점을 또 안 드리면 또 네. 이제 이상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뭔가 중간 그 본론이 빠진 느낌이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얘기는 할 건 다 했는데 어디서 매입해야 되냐 이거 얘기 안 하면 솔직히 좀 이상한 거니까 일단 우리 그 실전 투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차트 한번 보고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가 보들 관점은 딱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이제 먼저 이동평균선하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보조지표 관련해서 이야기 딱 이 두 가지만 바로 실전 투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차트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저는 좀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 이제 그 관점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으니까 차트 분석이라 해가지고 좀 전문적이어야 되나 이런 거 생각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차트 분석이 더 쉬워요. 시장 분석보다는 제가 봤었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가장 먼저 만약에 내가 오늘 트레이딩 준비를 좀 한다 하셨을 때는 무조건 첫 번째 일봉 분석부터 들어가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봉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봉 캔들을 보는 건데 그 중에서 뭐 단순하게 캔들만 또 깔아놓고 보면 또 안 되죠. 거기서 딱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봅시다. 자,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만 추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차트 좀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평균값에 의한 뭐 이제 기간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가격이다. 뭐 이제 캔들이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이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자, 이런 관점을 가지실 텐데 맞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맞는데 뭔가 일봉에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분석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좀 들어가요.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자, 나스닥이요. 이제 한 2달 정도 되는 뷰를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차트에서 뭐 60일선도 있고, 뭐 이동평균선에서 60일선도 있고, 120일선도 있지만 트레이딩 할 때는 무조건 쪽 하나만 기억합시다. 장기평보다는 하루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평 관점에서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스윙 관점 아니고 나 오늘 이제 단타 관점에서 몇 번 좀 진입을 하고 싶은데 하신 이런 분들은 5일선하고 20일선 분석만 딱 끝내면 돼버려요. 자, 지금 나스닥 좀 볼게요. 자, 파란색 선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21선이고 5일선은 이제 빨간색 선이라 해야 되나 핑크색 선이라 좀 해야 되나 좀 애매한데 핑크색 선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전부터 나스닥에 대한 주가와 어느 정도 지지력을 받아줬던 자리값, 그러니까 21선에 대한 흐름 자체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21선이 커버해주면서 다시 한번 고가 갱신이 나왔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랬던 상황 속에서 21선이 무너졌죠. 자, 여러분. 캔들이 21선, 파란색 선 밑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아나운서님, 지지값을 이탈했다. 즉, 네. 주가가 방향을 한번 전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21선 이외에 있었을 때는 계속적인 상방 모멘텀을 그려가는데 자, 상승이 언제 끝나는가는 이 캔들이 이 파란 색깔 선 밑으로 마감을 했었을 때, 밑으로 갔었을 때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잠시 조정 관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잠시 쉬어가는 눌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눌림이 발생을 했었을 때, 자,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 매도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자, 21선 회복선까지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는 이제 매도 대응만 유지로 가면 되는데, 자,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차트 딱 보니까 지금
양봉 캔들로 장대 딱 들어가면서 21선 돌파 지금 나오고 있죠. 아나운서님. 자, 21선이 지금 딱 돌파가 나오면서 자, 오늘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13,500선 정도의 존재를 했었었는데 지금 나스닥이 장기장 이후부터 큰 상승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500선 깨고 600선 지금 도달한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포커스. 자, 이제부터 오늘 장세가 좀 어떻게 마감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나스닥 1분 캔들이 종가 마감 기준으로 13,560포인트 위로만 마감시켜주면 하락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관점 계속 열어두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관점에서 양봉 끝났다. 여러분들. 매수 관점 지금 열어지고 있는 거고 이제 조정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매도 대응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원웨이 매수 대응이 지금 시장에 더 어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돌파 관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500 레인지지만 제가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지금부터 나스닥은 560포인트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동평균선에 이제 이격도가 살짝 들어갔는데 이 부분 설명하면 좀 더 길어져요. 여러분들. 자, 지금 나스닥 여러분들 일봉 차트 켜가지고 보시면 분명히 21선은 분명히 500선 자리에 있는데 왜 이 사람은 560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500선 지지만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건 이제 노란톡방에서 얘기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오늘자 관점에서 560포인트 계속적으로 잡아주는가? 이 관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오늘 계속적인 매수 추세 등장합니다. 자, 매수 대응 어떻게 하라고? 560 깨지기 전까지 매수 대응 유지만 하셔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자에서 어느 정도 돌파 관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격도 잘 채워졌으니까 단기 분봉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0분봉 밸류 자체 한번 볼 건데요. 이전에 나스닥이 지금 상황에서 예전 고점 레인지 자체에 대한 이제 매물대 자체가 이제 540에서 530 정도로 포진되어 있었었는데, 자, 이 캔들 하나가 지금 돌파 시점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들. 자, 이 하나가 지금 예전 고점 저항 계속 나왔었는데, 이 캔들 하나가 이제 돌파 나오게 되면서 시원하게 매수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캔들은 추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돌파 캔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이 끝났다. 이제 고가비 이제 이 인데 지금 자리에서 아까 치면 나스닥 일봉에서는 이제 560포인트 중요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580포인트도 같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20포인트밖에 안 되는 구간에서 매물대 하나 만들어진 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일봉에서 만들어진 자리 같은 경우에는 560. 그리고 오늘자 돌파 관점에서 이루어진 종가 레인지가 이제 580이니까 오늘자 일단 돌파 안착 나온 것은 580부터 560이다. 만약에 오늘 나스닥 여러분 차트 보고 계시는데 580선까지 내려오게 되네? 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매수를 하기 정말 좋은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돌파 나왔고 여러분들 그렇죠? 상승 추세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금 해석 중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언제 매도 시점이 들어섰다. 이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돌파 관점. 맨날 이제 차트에서 뭐 돌파나 뭐 이탈 계속 나오는데 뭐 어디서 돌파가 됐다는 거야, 어디서 이탈했다는 거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제 이런 관점 정말 어려운데 자, 돌파 관점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고점 쪽을 계속적으로 갱신 못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계속적으로 돌파 못 하고 있었죠. 저항선인가요? 네, 그렇죠. 여기 계속 돌파 안 나오니까 상승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럼 저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540포인트부터 530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나스닥에 대한 고가 갱신이 못 이루게끔 만들어준 저항인데 이 구간을 지금 현재 여기서 돌파가 나와버렸죠. 자, 여러분들. 자, 그럼 돌파가 언제 나왔다? 돌파 관점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 돌파가 나왔다. 자,
정말 간단한 건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 매매하실 때 이제 1분봉이나 5분봉을 좀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핵심은 60분봉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아, 60분 봉이요? 저도 네. 5분 봉으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매매할 때는 5분봉이 조금 더 맞아요. 왜냐하면 좀 빠르게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5분봉이 맞는데 뭔가 전략을 세울 때는 60분봉이 제일 우선시로 좀 투자하기 전에 그 전략. 그렇죠, 그렇죠. 전략을 짜잖아요. 오늘은 어디서 매수해 볼까, 오늘 어디서 매도해 볼까 네. 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지금 보시면 60분봉에서 꼬리를 제외하고 이제 몸통값 평균값에서 계속적으로 540 미만 위로 몸통을 못 뚫었죠. 계속 꼬리 한 번씩은 올라오더라도 몸통 위를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돌파 나와버린 거죠. 자, 오.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겠죠? 꼬리로 끝나면 안 돼요. 몸통으로 돌파돼야 그게 돌파 관점이다. 완벽하게 네, 그쵸, 그쵸. 돌파를 해야지 정말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몸통이 나와줘야 된다. 꼬리로 끝나면은 애매하다. 그러니까 꼬리로 끝나면 이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딱 건드려주고 슬쩍 갔다 온 네, 거네요. 슬쩍 갔다 왔다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돌파 관점을 확인하려면 최소 60분봉에서 저항대가 종가 마감 1호 들어섰는가 이거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540이라 해가지고 이제 580 총가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580 레인지와 540 레인지 위주로만 좀 매수 트레이드를 하면 되겠다라는 관점이 딱 들어서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 그 위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모르니까. 그럼 눌린 시 매수 대응 위주로만 들어가주면 된다. 이게 여러분들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잘자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틱 차트하고 분봉, 1분봉 차트 쓰는데 제가 더 이상 이제 기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더 이상 이제 얘기는 좀 스탑을 하고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는 거는 580 이상 위로는 계속적인 공격적인 매수 대응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 드릴게요. 매수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토님께서 강력하게 매수 의견 외쳐주셨는데 네. 또 이렇다 해도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잠시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괜찮죠, 네, 마스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또 그런 게 있죠. 또 한번 고점 올라왔으니까 네. 이제 매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마인드 있는데 모든 망방향성이니까 저는 모든 걸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아토님 넓은 마음으로 실전 투자에 임해주셨는데 저희 계속해서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중에 골라서 보내주시고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 더 빠르게 채택해 드립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9858인데 이슈 없고 유동성의 바닥 다졌고 무조건 상방! 느낌표 네.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잠시만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 숫자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9858님. 9858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였고 유동성 받아다졌고 무조건 상방이다. 딱 네, 마스터님의 그 말을 딱 요약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랑 보는 관점도 좀 똑같으시고 해서 네. 자, 우리 아나운서님이 딱 그 3, 2, 1 카운트다운 해주시면 저도 바로 들어갈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진입해 보겠습니다. 3, 2, 1, 네, 진입해 주세요. 자,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선생님? 네, 잠시만요. 한 계약밖에 잠시만요. 제가 두 네. 계약을 놓았는데 한 계약하고 두 계약이 됐다. 됐나요? 두 계약 모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자리값 볼게요. 자리값이 좋은데요. 조금 좋은 자리값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냥 0으로 끝나가지고 좋다는 소리입니다. 보기가 편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 13,000 제가 보기에는 630.25포인트 지금 진입이 있는데 지금 자리값에서 지금 우리 9858님이 맞죠? 9855님이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수익이 나시려면 네. 지금 현재 이 자리보다 대략 13,642포인트, 즉 42포인트. 네, 맞습니다. 고점 갱신이 한번 이루어져야 수익으로 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반대로 현재 지금 수익 관점 안 나오고 주가가 무너져가지고 손실이 난다 했을 때는 자 13,617포인트에서 손실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손실가를 말할 필요도 없이 계속 수익을 보고 있어요, 마스터님. 이런 게 사실 이제 원웨이 장세에 대한 가장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방향성 위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관점에서 보는 건데,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청산가가 조금 고점을 좀 갱신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지금 청산에 대한 위치까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근데 저희가 또 막 저번 주에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래 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네. 아마도 이번 포지션 한 3분에서 5분가량은 좀 오.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분은 그래도 빨리 끝나는 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선님? 저번 주에는 8분 정도 했나요? 네, 한 포지션 가지고 8분 정도가 좀 애매해요. 그 얘기를 저희가 일주일 내내 새로운 네. 맞선님 오실 때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사건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제가 방송 안 나올 때도 이제 설경제 네. 방송 이제 보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빨리 끝나는 편인데 저가 나올 때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재밌어요. 지켜보는 네, 저는 너무 네. 재밌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딱 진입하자마자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얘기를 한번 더 하고 싶고, 그렇죠. 아, 이걸 네. 또 빨리 끝내야 또 다음 매매로 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34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자체가. 근데 이 포지션에서 한 10분가량 좀 가지고 있으면은 이번 네. 포지션 하나 가지고 끝낼 수도 있고. 전 제일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 그날 당일에 수익과 손실이 안 날 경우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결과가 안 나올 그쵸. 때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수 종목이라는 게 항상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좀 쉬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진입 관점에서 한번 고점이라든지 저점이 한번 갱신되게 되면은 횡보를 가져가게 돼요. 횡보는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한테 말씀 많이 드렸듯이 방향성이 없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관점이 좀 들어지게 되면은 좀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또 힘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모르시겠지만 방송에서 이제 제가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빠르게 수익 나오고 결과값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을 몇 번 더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빠른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은 오히려 이제 고점이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날이고 지금 진입 포지션에서 청산이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다시 한번 갱신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또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계신데 오늘 올라갔으면 좋겠다. 꽃보다 우상증장님이 그렇게 남겨주셨고요. 아주 그 진심이 담긴 그런 댓글인데. 사실 이제 그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방송에서 재미가 있지만은 네. 또 내일 장세에서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한테 미증시가 올라간다? 이건 또 이제 너무 좋은 소리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제가 국내에서 잠시만 지금 고점이 갱신이 안 되는. 네, 일단은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 오늘도 이제 국내 증시 관련해가지고 봤는데 오늘 조금 이제 힘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마음이 좀 네. 아팠어요. 제가 봤을 때 미증시황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장에서 홍콩 증시랑 상해 종합이 동시에 열리자마자 좀 힘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좀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항생이나 이제 중국 좀 중화권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 만약에 지금 이제 나스닥이 지금 13,600포인트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고가 갱신 나오고 있고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탄탄한 그림이다 보니까 내일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다시 당연히 이제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고점에 대한 갱신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고점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포인트 말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국내 KS200이라는 이제 국내 선물 지수가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그 종목이 지금 단기 고점이 427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자 아마 미증시 흐름이 지금 좀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한 430포인트까지는 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 420포인트 언저리에서 끝났으니까 네. 오늘 좀 매수로 좀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역시 계속해서 지금 3대 지수 계속해서 상승세 흐름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나스닥도 계속 양봉세고요. 그렇죠. 아주 마스터님 말씀대로 오늘 좀 우리, 바로 손에 네. 정산이 됐네요. 네, 9858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좀 마스터님 저희 해냈어요.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네, 네. 첫 시작이 제가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 의견과 함께 이제 매수 관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우리 아래쪽 하단에 나온 것처럼 5만 원 상품권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또 차트를 한번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제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재차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스닥 1분봉 차트인데 사실은 뭔가 좀 밸류적인 그가 이제 뭔가 전략적인 그림을 좀 많이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자, 나스닥이 오늘 장 초반부터 이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여러분들. 이게 나스닥 이제 장 초반 그림입니다. 나스닥이 이제 오늘 이제 나스닥 개장 시가 레인지가 13,500선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마의 54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해주고요. 이제 580까지 이제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훈풍 바람을 불어주면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매매하는 입장에서 이 지금 바라본다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지수 종목이라는 것은 이제 계단식 상승 뭐 이런 것들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매매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안정적인 자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 주가가 눌림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장 초반부터 시초가에서 매수 대응을 하신 분들한테는 오늘 더없이 좋은 날이긴 하겠지만 장세를 조금 확인하면서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는 나왔는데, 그쵸? 계속적으로 고점 갱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매매를 오늘 또 해보신 분들은 눌림을 좀 받는 것이 좋다라는 관점이 정말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에서 보게 되면 640포인트 잡아주고, 눌림 없이 잡아주고, 지금도 사실 어느 시점에서 눌림이 나오고 매도가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630은 일단 마감이 되어 있다. 지지력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토님 나오셔서 그런지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저희 샵 0082로 계속해서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실전 투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살펴볼게요. 네, 5791님이십니다. 매수 아토님 해설에 따라갑니다. 네, 야, 좀 이제 2연속 매수가 나와 있는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좀 느끼는 게 아까도 좀 진입 포인트 자리마다 좀 고점을 다시 한번 좀 갱신을 해줘야 돼가지고. 그래도 일단 우리 문자 주신. 네. 진짜 정말 제가 눈이 안 좋네. 네, 5792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좋은 편인데 글씨가 너무 좀 작죠, 저거는. 네, 그래서 네. 자, 5792님 말대로 자, 매수 진입 포인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3, 2, 1. 네, 진입해 주세요. 자, 진입을 했습니다. 자, 9점 바로 됐나요? 두팀 밑에서 진입을 했는데요. 네. 자, 지금 자리값은 13,648.25포인트로 이제 고점보다 2틱 정도 내려가 있는 네. 자리입니다. 조금 음봉 캔들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인데요. 어떤가요, 마스터님?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큰 흐름은 아니고 잠깐 그냥 작은 계속적으로 그런 네, 움직임이었군요. 정말 작은 움직임이라 생각이 저 같은 그럼 약간 초보분들은 저런 작은 움직임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네. 저도 이제 그 매매할 때 나 진입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면 좋긴 하죠. 바로 이렇게 올라가야 네. 되는데 조금 이제 눌리고 시작하면 조금 이제 기분이 싱숭생숭하죠. 근데 이제 자, 일단은 우리 진입 포인트에서 지금 청산이 나오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일단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지금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만 번호가 잘 기억이 자꾸 까먹어가지고. 5791님. 네, 5791님께서 매수 관점 주신 거 포인트는 지금 13,648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나오려면 지금 13,661포인트까지 한번 올라와 줘야 돼요. 이번 포지션도 당연히 이제 고점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고점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10포인트 가량은 더 지금 올라와 줘야 됩니다. 자,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고점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눌림이 발생해서 손실로 마감하게 된다 했었을 때는 자, 13,636포인트에서 손실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략 고점 근처에서 매입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주가가 또 한 번에 고가 갱신이 한번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상승 빗대를 만들어 주는가 아니면 반대로 지금 고점 갱신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한번 눌림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인가 이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소님 혹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나오게 되면서 막 이 관점에서 매수 봐야 된다, 뭐 저 네. 관점에서 매도가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원웨이 추세가 좀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주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크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눌림이라는 관점도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한번 눌리고 여기서 한번 눌리고 그래야 이제 저가가 어느 정도까지 네. 나올 수 있겠구나. 이 관점 보면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사실 오늘 뭐 이제 그러니까 이렇다 할 만한 이제 큰 눌림도 없어가지고. 아, 혹시 이 순간에 나타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언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 시장 그렇구나. 마음대로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 따라가 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뭐 어느 시점에 조정 포인트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흐름 사실상 상당히 너무 좋다 보니까 이번에도 포지션 고가 갱신 이루어지고 나서 추가 상승 고점 그리고 수익이 나길 좀 바라겠습니다. 어머, 네. 내려가고 있어요, 맞소님. 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설렁하거든요, 마음이. 자, 근데요, 이제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한번 크게 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같아요. 예, 그렇죠. 이럴 수 있지만 매매하는 시점에서는 딱 수익 청산 자리 딱 MIT 걸어놓고 네. 딱 내가 지금 진입한 자리에서 리스크 손절 딱 걸어놓고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 이렇게 딱 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마스터님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님이시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여유로우시고 좀 더 멀리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전 옆에서 막 땀이 나고 있는데 마스터님 굉장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방송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있는데 아 그러면 저희가 또 방법이 있어요. 네, 지금 시간 안에 결과가 계속 손실이면 손실로 네. 수익 빨간선이면은 수익으로 저희가 결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46분에 딱 그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되지만 30초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30초 동안 지금 손실권에 있을지 수익권에 네. 있을지 보시고 마스터님께서 네, 정리를 한번 제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쯤에 그럼 30초 전에 한번 들어갈 걸 그랬었어요. 그러면 30초 전에 한번 들어가고 시원하게 한번 수익 드리고 그렇죠. 상품권 드리면 좋은데 참. 정말 5초가 남은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이럴 때 좀. 어떡해. 끝내 올라가지 못하고. 네, 손실 처리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손실로 났습니다. 마스터님, 그래도 저희 처음에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마침 그 눌리는 시점이어서 안타깝게도 시청자님이 상품권을 못 타가셨는데 저 내일도 있고 다음 주 마스터님이 나오실 때 또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저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 뭐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뭐 저는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장 상황에서 어디서 매수받고 하는 거는 얘기 드렸지만 지금 이제 워낙에 좀 단조로운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에서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좀 관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이거 하나만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이제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지금 나스닥 계속적으로 고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자 추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연달아 이루어진다면은 13,685포인트까지는 지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보단 40포인트 정도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 대응은 조금 많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은 많이 불리할 수 있고 최대한 눌림시 매수 대응 위주로만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 상황 여러분들 다 노란톡방에다가 제공해 드리니까 들어와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현재 시장이라든지 시황에 대한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방송 외에도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실전 투자 백치기의 승부 아토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희 방송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실전 투자 백특의 승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